이번 제297회 임시회 의정뉴스에서는 청라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과 일상 회복을 위해 발로 뛰는 인천광역시의회의 노력을 자세히 담았습니다. 그리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수도권 매립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 119 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에 관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또한 인천의 교육, 문화, 건설 등 다양한 현장을 찾아 나선 인천광역시의회의 의정 현장 활동까지 꼼꼼하게 체크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 아나운서 이유선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제297회 임시회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김종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최근 우리 시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시민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는 사례 또한 증가하여 보행자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고 있으나 신속한 단속 계도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 따라 무단 방치 피해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35조를 적용하여 무단 방치 피해에 대하여 신속한 단속 계도를 통해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3조 중에는 용어를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인천광역시장은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용자는 본인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안 제11조 중에서는 통행의 주체를 확대했습니다. 누구든지 도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안 제12조를 이동 보관 조치에 필요한 관계 법령에 맞게 정비했습니다. 시장은 제11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안 제12조 중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 이동 보관 조치 및 소요비용 징수 관련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개인형 이동장치 소유자 또는 대여 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캠핑을 좋아하는 시민들과 다자녀 가정의 희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김대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수도권 매립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되었는데요. 수도권 매립지 캠핑장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시설의 일정 비율을 시민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자녀 가정 사용료 감면 및 캠핑장 시설 운영 현행화를 통해 시민 복지 및 여가 생활 증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근본 조례 개정으로 다자녀 가정에게는 사용료 감면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또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시민에겐 캠핑장 일부 시설을 우선 예약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인천 시민들의 복지와 여가 생활에 한층 더 활력을 더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김종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119 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119 구급 서비스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안전취약계층에 보다 적합한 119 구급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안전을 보장하고 구급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가 제정될 경우 더 많은 안전취약계층에게 구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임산부나 영유아뿐만 아니라 청각 언어장애인은 119 신고나 상담 시 수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이나 다문화 가정에게는 다국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전망인데요. 인천광역시의회는 사각지대에서 구급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안전 취약계층이 없도록 더 많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박판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보건의료 인력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보건의료 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 인력 등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우수한 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의료기술과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법령이 마련되어 있었는데요. 근본 조례 개정으로 보건의료 인력 역량 강화나 보건의료 서비스 수준 향상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신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후계 농어업인 및 청년 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의 후계 농업인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후계 농어업인 선정 기준이 보다 명확해질 전망인데요. 우선 후계 농어업인 선정에는 영농 또는 영어계획 등을 평가하며 단 청년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청년 창업형 후계 농어업 경영인으로 따로 선정되는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또 후계 농어업 경영인 선정 시에는 농어촌 거주 여성이나 다문화 가족 구성원을 우대 선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위해 발전 단계별로 자금, 컨설팅, 농어업 기술, 경영교육 등 다양한 지원도 마련될 계획인데요. 그중에서도 청년 창업형 후계 농어업 경영인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영농, 영어 등의 의무사항 이행을 조건으로 생활이나 영농, 영어 활동에 필요한 자금도 마련되어 더 많은 농어업 인력이 확보될 전망입니다. 다음 순서는 의정 현장 체크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의 의정 활동을 다양하고 꼼꼼하게 살펴보는 의정 현장 체크. 특히 이번 의정 현장 활동은 제9대 후반기 원 구성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위원들로 진행되어 그 의미가 남다른데요. 그럼 이번 회기에는 어떠한 현장 활동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행정안전위원회가 7군데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며 제297회 임시회의 힘찬 출발을 알렸는데요. 의원들은 인천시의 주요 정책 사업, 그리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는 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먼저 지난 8월 29일, 첫 현장 방문 일정은 계양방송통신시설이었는데요. 행정안전위원회는 빠른 시일 내에 OBS와의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주간건설사에서 법정 관리를 신청한 루원 복합청사 건립 현장 방문도 잊지 않았는데요. 특히 최근 서구 아파트 화재 사고가 있었던 만큼 해당 현장의 지하 전기차 주차 시설을 꼼꼼히 확인하며 전기차 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다음 날인 30일에는 소방본부 119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전기차 화재 진압 시연 과정을 꼼꼼하게 눈에 담았으며 인천시 종합민원상담 서비스를 담당하는 미추홀 콜센터,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인 재난안전상황실 등을 찾아가 재난상황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유지해달라는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번 현장 방문 활동은 오는 11월에 계획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 2025년 본예산 심의 등에 적극 활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9일, 교육위원회는 9월 1일에 개교 예정인 초등학교를 찾아가 준비 상황을 체크했는데요. 바로 연수구 송도동의 인천 송빛초등학교입니다. 지난해 1월부터 공사가 시작된 이 학교는 초등학교와 병설 유치원을 포함해 총 57학급 1,696명의 규모의 교육시설인데요. 이날 교육위원회는 교실, 유치원, 급식실 등 교육 공간의 준비 상태와 안전성, 편의성을 꼼꼼하게 점검했습니다.
또한 주변의 교통 문제와 통학로 확보 여부를 체크하며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미래의 꿈나무들에게 최상의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필요한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도 7월부터 약 한 달간 이어진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마쳤는데요. 시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18곳의 주요 기관, 단체와 소통을 진행했고 인천종합에너지, 인천신용보증재단 등 총 33곳의 소관부서를 방문하며 분야별, 지역별 주요 현안을 살피며 해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주요 시설이 몰려있는 연수구나 서구뿐만 아니라 영종국제도시, 남부 옹진군 영흥도까지 꼼꼼하게 살핀 결과는 후반기 의정 활동에 적극 활용될 방침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인천시 체육회와 인천광역시 장애인체육회 현장 방문을 실시했는데요. 이날 문학경기장을 방문한 의원들은 파리올림픽 유도 동메달을 획득한 정예린 선수 등 훈련에 열중한 선수들을 직접 만나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특히 시설 노화로 잦은 민원이 발생하는 문학 박태환 수영장, 여루물 경기장 개선 사항과 내년 체육 육성 사업 예산 확보에 대한 의견을 나눈 뒤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기관과 문화복지위원회가 손을 잡고 노력한 덕분에 기분 좋은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오는 10월 인천시 장애인체육회의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출전 소식, 그리고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인 인천 반다비체육센터 개관식이 진행됩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앞으로도 인천시 체육진흥을 위해 발로 뛰어 현장과 더 많이 소통하겠다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위원회는 한상드림 아일랜드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했는데요. 지난 2017년 7월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돼 추진 중인 이 사업은 333만 제곱미터의 인천항 준설토 투기장 부지에 휴양, 관광, 문화 등의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복합단지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공정무역의 도시 인천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재외상공인과 모국 간의 교류 협력 공간도 마련되어 대한민국 대표 워터프론트 해양관광복합단지로 개발될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당초 계획보다 개발이 지연되고 있어 우려가 높아지고 있던 상황. 이에 건설교통위원회가 현장을 찾아 문제점을 파악하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나섰는데요. 의원들은 골프장 부지 조성과 관련된 환경오염 부분, 교육연구 부지의 대학교 활용 방안 등의 의견을 나누고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주민과의 소통과 정보 공유가 필수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의 격려와 지속적인 관심으로 완성될 한상드림 아일랜드는 지역사회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 통계입니다. 이번 제297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이 42건, 의견 청취 4건, 기타 3건, 결의안 2건, 동의안 1건으로 총 52건의 안건이 상정 및 의결되었습니다. 이 중 34건이 원안 가결되었고 12건이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의 주요 이슈를 선정해 자세히 알아보는 의회 이슈 2023입니다. 지난 8월 1일 인천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큰 화재 사고가 발생했죠. 화재의 시작은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수입산 전기차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천만다행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아파트 5개 동 480세대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이에 인천광역시의회는 화재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했는데요. 먼저 행정안전위원회가 사고 현장을 찾아 상세한 브리핑을 들은 뒤 피해 현장을 꼼꼼하게 살피고 신속한 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폭염에 맞서가며 전기차단 피해 복구를 진행하는 관계기관 직원들을 위해 한국전력공사의 긴급발전기 차량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대형 화재 사고로 인해 다소 미흡한 대응이 존재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김종배 의원은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짚었는데요. 미추홀구 출신 국민의힘 김종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주차할 것을 다음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지정하고
둘째, 지상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이전하도록 권고하고, 셋째, 방화백 또는 방화셔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넷째, 전기차 화재용 소화기를 대대적으로 보급해야 하며, 다섯째, 시, 군, 구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의회 이슈 2024 마칩니다. 제29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